자, 수열 단원 진도 좀 나갑시다. 자, 시험 끝나고 처음 나가는 거죠.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 시험 전에 했고, 자, 그 내용을 또 언급을 막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연장선상의 얘기니까, 자,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게 일단 최고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표현에 대한 오늘도 학습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단원을 선생님이 항상 지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수열 단원이잖아요. 수열 단원에서 이따가 계산한 시그마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사실 표현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거든? 근데 수열 단원에서 너무 국한되게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를 되게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애들이 좀 기계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오늘 좀 깨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식의 얘기를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계산하는 게 많이 없어, 오늘. 알겠죠? 그래서 저 표현에 대한 좀 궁극적인 목표,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보고, 알았지? 자, 일단 제 시그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합하는 거가 뭐 엑셀 같은 거에 무슨 보면은 명령어가 합하는 명령어가 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앞자가 S인데 그 S라는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기호를 뭐를 썼냐면 그리스 문자에서 S의 의미가 시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M자 옆으로 미우는 것처럼 생겼지? 자, 저거를 앞으로 오늘도 그렇고 나랑 하진 않겠지만 수투 수업하면은 뭐 극한이랑 미분적분 같은 거 공부하는데 저건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수열에서만 쓰지 않는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열에서만 극한된 사고를 갖고 쟤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중에 미분 처음 시작할 때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의 시그마의 형태를 오늘 꼭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갖다가 오늘 수열 단원에서 쓰는 거야. 자, 뉘앙스 알겠어? 수열에서 쓰는 개념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탁 쓰고 천천히 할게. 다 생성한 거야. 저 시그마 기호 아래 위에다가 뭔가 대입할 변수를 하나 딱 만들어줘요. 관례적으로 K를 제일 많이 쓰고요. 거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를 먼저 하나 딱 설정하는데, 자, 수열에서만 얘기를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1부터 대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까지 대입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n이라는 문자로 써요.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자, k라는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 했지, 그 대입하기 위한 어떤 식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시그마 기호 오른쪽에다가 k에 관한 식이에요라고 이런 식으로 함축해서 표현을 많이 해놔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k에다가 1부터 대입한다 했잖아.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라고 그냥 축약해서 쓰고요. 그 다음 거가 이제 중요한데, 야,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 이게 원래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무슨 의미였어? 첫 번째 항이었지. 그럼 이건 첫 번째 항이 1같이 생겼지. 근데 그게 수열에서만 그런 거야. 알겠니? 나중에 시그마를 다른 분야에 쓸 때는 이거를 첫 번째 항의 1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된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럼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고 3도 대입을 한 거를 몽땅 다 더해서 최종 숫자 n까지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a, n까지의 합을 저렇게 기호, 시그마 기호 하나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기초적인 시그마의 표현인데, 자, 이제 틀을 좀 깨줄게. 잘 들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k 문제에다가 1부터 뭐를 대입했어? 2, 3, 4, 땡땡땡, n까지 마치 자연수만 대입해도 되는 것처럼 써놨죠. 맞냐? 근데 그거부터 일단 깨야 된다. 일단 대입하는 숫자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1이라는 숫자가 스타트인 숫자를 맞는데 최종 숫자는 n까지 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받아들일 때 반드시 선생님 말한 대로 외우세요. 세모 숫자부터 동그라미 숫자까지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지? 1, 2, 3, 4 1씩 커지고 있는 건 이해됐냐? 1씩 커지고 있는 건 이해됐냐?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자,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데 식이 어디 써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내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주어져 있는 식. 불리라고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표현에서는 AK라고 써놨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나서 전체를 어떻게 했냐? 더했죠? 자,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한번 발끝을 잘 봐라. 여기 써있는 거는 마치 자연수만 대입해야 되는 것처럼 써있지만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대입하기 위한 첫 번째 숫자와
끝에 숫자가 뭔지가 중요한 거지. 얘는 사실 뭐가 가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부터 숫자가 1씩 커진다 쳐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8까지 대입해도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뭐뭐뭐 대입하는 거예요? 1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이런 식으로 숫자가 1씩 커지게끔 해서 하나 대입하는 거지 무조건 자연수만 대입하는 건 아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틀을 깨야 된다고. 근데 수열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여기 써있는 게 1, 2, 3의 의미가 뭐였어? 넘버링의 의미였잖아. 자연수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그마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입할 수 있는 거를 꼭 자연수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거 하나 틀을 깨시고 그 다음 방금 말한 거 그냥 또 정리해 줄게요. 그럼 내가 방금 말한 세모부터 동그라미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자 이거 대입하는 숫자죠. 반드시 자연수일 법은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 자 알겠어?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수열에서는 항의 넘버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그마의 의미에서는 이게 무조건 항의 넘버를 의미하는 자연수는 아니라는 거야. 수열에서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 하나 해석해야 돼. 야 A1, A2, A3 지금까지 니네가 본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었지. 근데 시그마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석할래? 야 내가 뭐부터 대입한다 했어? 1부터 대입한다고 써놨잖아.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주어진 식에다가 K 자리에 1을 대입한 결과값인 거야. 얘는 뭐야? K 자리에 3을 대입한 결과값인 거야. 세 번째 항이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99라고 써있으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99를 대입한 숫자야. 알겠어? N 대입해 있으면 뭐야? K 자리에 N 대입한 결과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에 국한된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써줄게. 자, A1, A2, A3. 자, 그냥 하나만 쓸까? A1이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라고 바라봐도 되지만 원칙적인 시그마에서의 표현은 K의 1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알겠지? 첫 번째 항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알겠나? 내가 이거 왜 떠드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단순하게 보면 첫 번째 항 그러면 망해 나중에. 언제 망해? 미적분할 때 망해.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망해. 알겠지?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해? K에다가 1 대입한 숫자야. 결과값이야. 그렇게 꼭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런 거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내가 아까 세모부터 동그라미가 무조건 자연수라는 법이 없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얘들아. 수열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 왜? 수열에서는 넘버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수를 많이 쓰는데 시그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수만 대입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K가 아까 내가 말로 떠들었던 건데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8까지 라고 써있으면 무슨 뜻이니? K 자리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뭐까지 대입해? 마이너스 98까지만 대입해서 다 더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알겠나? 그러면 수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었구나. 그냥 AK라고 하자. 자 그럼 방금 말한 대로 K에다가 마이너스 100 대입한 자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이게 마이너스 100번째 항이냐? 아니지.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애초부터 처음에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100 대입한 결과값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99랑 A 마이너스 98까지 대입한 거를 다 더해봐 라는 뜻으로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꼭 의미부여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야 니네 가만 생각해 볼래? 제목이 수열의 합이잖아. 니네 합하는 거 처음 해보냐? 시험 대비하기 전에 뭐 배웠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부했어 안 했어? 했잖아. 등비 수열의 합하면서 막 원리합계 막 이상한 거 했었잖아. 단리 복리 했던 거 기억은 나니? 했잖아. 등비 수열 합 공식 같다고 떠들었었잖아. 기억나죠? 그럼 합을 처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아우러서 내가 한 표현으로 뭐라고 썼냐면 S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의 기호를 지금까지 이제 2개를 공부했는데 그 두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 한번 해보자. 간단히 표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SN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장점, 단점 위주로 간략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시그마랜다. SN은 의미가 뭐였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써줄까? 첫 번째 항부터 자,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라는 게 SN의 참 뜻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여기 n이라고 써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더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제일 마지막 항이지. 다시 말하면 제일 마지막 항의 넘버링의 숫자라는 거 이해됐나? 자, 그래서 끝항의 숫자가 더하기를 했을 때 끝항의 숫자가 무조건 뭐랑 같냐면 항의 개수와 같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으면 항의 개수는 n개지.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SN이라고 써있으면 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더한 항의 개수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자,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장점이냐 단점이냐. 내가 아까 이 정의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했죠. 자, 우리 그래서 SN 공부할 때 간단한 거 얘들아. S5부터 S10까지의 합을 어떻게 계산했냐? 아, 미안. 말 잘못했다. S가 아니지. A, 5, 다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기를 어떻게 했었어? S라는 표현을 갖고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었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서 뺐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인 게 S10에서 S4를 뺐었지. 기억나? 시그마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얘밖에 없었단 말이야. 합을 얘밖에 공부하면 수 있고.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뭐 허접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선회하는 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SN 표현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단점인지 알겠냐?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더해야 된다는 게 SN의 정의이다 보니까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 무조건을 무조건 이러더라? 이러냐? 내가 어떤 애들이 이거 글씨 쓰는 거 보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다가 욕을 먹었다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보고 무조건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지? 네. 쓸데없는 거지? 네. 무조건이라고 했어. 자, 어쨌든 나 방금 그게 쓸 뻔했을 거예요. 네. 자, 무조건 1항부터 일부러 잘 쓰신 거예요. 건 아이씨 아 진짜 엊그저께 그랬거든. 1학년 애들이 그러거든. 1항부터 더 해야 돼. 건이지? 네. 큰일 났네. 한글 나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무조건 1항부터 더 해야 하는 게 SN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중간항부터 끝항까지 합을 계산하려면 돌아가는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시작항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게 계산은 별로 없어도 처음 공부할 때 시그마가 의외로 어렵다. 알았냐?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수열에 극한된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 맨 마지막 귀납법은 더 어려워. 두 개만 하면 수원이 끝나. 뿌듯하냐? 별 감흥이 없지? 내가 볼 때 빡시게 해라. 복습을 하건 선행을 하건 니는 죽었어 이제. 알았냐? 진짜 어려워 스투는. 알겠냐? 친구들한테 물어봐. 선행 많이 나가는데 미적분 취미? 쉽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시그마가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한 저 SN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녀석이에요. 왜 그런 점이냐? 일로 와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쓴 게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개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첫 번째 항부터 더했잖아. SN이 특히나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입하는 숫자, 첫 번째, 처음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내가 1부터라고 써놨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지? 대입하는 숫자의 시작값이 무조건 1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 세호부터 동그라미까지 1씩 키워가면서 대입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럼 일로 와봐. 얘는 1부터 무조건 대입해야 되니까 단점이라며. 그럼 저 시그마 표현을 쓰면 뭐가 좋아? 첫 번째 항부터 대입할 필요가 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제한적이지가 자, 그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줄여서 내가 시작항이라고 써놨구나.
자, 시작하는 항이 무조건 1번째 항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시작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었으면 되겠니? 첫 번째 항부터 더할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표현이 SN보다는 자유롭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뭐 단점들인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내가 좀 쓰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럼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 한번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아이고, 이거 번호 잘못 썼다. 동그란 2번이에요. 죄송합니다. 3번.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수열 얘기 한번 해볼게. 아까 내가 예시로 든 건데 수열 AN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 제5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시그마랑 SN 두 개 갖고 다 공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SN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저거를 계산하려면 아까 내가 잠깐 써줬던 거죠? 뭐에서 못 배우면 돼? 10번째 항까지 하면서 자, 4번째 항까지는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S4는 빼주면 저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등차 등비할 때 우리가 했던 테크닉 중에 하나잖아. 맞지? 자, 근데 사실 좀 약간 돌아가는 풀이가 될 수 있다. 그럼 저거를 시그마 표현을 좀 빌리게 되면은 어떻게 쓰는데? 대입하는 숫자가 잘 들으세요. 무조건 1이 아니라고 내가 아까 반드시 얘기했다. 대입하는 숫자가 총항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5번째부터 더하면 되니까 대입하는 초기값이 1이 아니라 5가 돼도 된다. 뭐까지 대입해? 10번째 항까지 구하고 싶으니까 10이라고 쓰고 주어져 있는 수열이 자, 여기에 있는 n은 원래 수열했을 때는 넘버링의 n이었고 오케이? 대입을 원래 할 때는 이게 원래는 등차건 등비건 n에 관한 식이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공식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n자리가 이 표현에서는 k로만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 k라는 어떤 식에다가 5부터 10까지 대입한 거를 다 더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보다 내가 좀 표현이 내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나중 가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개념이야. 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a 5번부터 10번까지 다 더해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문제 없죠? 약간 바꿔볼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이번엔 시그마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시그마를 표현을 쓴다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잘 들어라. 내가 방금 지워버렸는데 내가 가르쳐줬지? 또 다른 틀을 깨야 돼. 내가 아까 밑에다가 화살표하고 따로 안 써준 건데 설명할 거라고 안 썼다. 여기 있는 게 식이었죠? 잘 들어. 수열에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AK라고 써있는 게 수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암기했었던 등차 등비에서의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 식이 맞는데 시그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AK라는 식이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야. 또 틀을 깨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수열에서만 바라보면 이걸 일반항이라고 그냥 결정짓고 공부를 하거든. 그럼 나중에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해. 알았죠? 내가 계속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시그마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처음 공부했을 때는 그 중에 수열의 시선에서만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안 되고 그냥 K 문자를 대입할 수 있는 그냥 관계식인 거다. 알겠니? 일반항은 무조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라. K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라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아까 A2를 뭐라고 했어? 시그마 입장에서 두 번째 항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지. 2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했지. 4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했지. 6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했지. 근데 생각? 시그마에서 대입하는 숫자는 1씩 커진다고 공부했잖아. 범위는 자연수 범위일 필요는 없지만 지켜야 되는 건 대입하는 숫자는 1씩 키워야 돼. 그거는 100%야. 알겠어요? 근데 대입한 숫자가 2, 4, 6이 돼버렸잖아. 그럼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2씩 커졌는데 어떻게 시그마로 표현해? 그래서 센스 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 짝수 아닙니까?
그래서 대입을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A 써놓고 K라고 안 쓰고 EK라고 쓰면 짝수의 표현의 대표적인 게 EN이었잖아. 맞죠? 그럼 뭐가 좋은지 알겠냐? K에다가 1 대입하면 2지, 2 대입하면 4지, 3 대입하면 6이지. 실질적으로 K는 1, 2, 3 대입하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1씩 커지는 숫자 대입한 거 맞냐? 그래서 시그마의 표현에도 어긋나 안 어긋나? 안 어긋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SN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SN이 저급한 풀이가 맞아. 그러면 A2만 만약에 계산할 거면 두 번째 한까지 합에서 첫 번째 한까지 합을 빼야겠지. 물론 S1번은 A1번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지. 그렇지. S4에서 S3을 빼야 되고 S6에서 S5를 빼야 되지. 아이고 귀찮지 않냐? 너 같으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훨씬 낫다고. 또 시그마가 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약간 심화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은 막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데 시그마 문제 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거꾸로 이렇게 막 바꾼다든지 뭐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오늘은 막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 표현은 좀 기억해두는 게 좀 좋아요. 내신이라든지 교재에 많이 있어, 문제집에. 자, 그러면 저거를 지금 쓴 거 있잖아. 요거를 거꾸로 시그마로 한번 바꿔보자. 물론 이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거 약간 조작해가지고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는 표현의 영역이 굉장히 자유롭다 했다.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만 표현한다는 법이 사실은 없어. 그럼 이거 갖고 시그마로 거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특징이 이렇지. 짝수는 플러스 뭐죠? 홀수는 마이너스 뭐죠? 그리고 야, SN을 이것도 내가 많이 얘기했어. SN을 무조건 합이라고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SN도 어떻게 보면 수열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다. 야, 이런 거잖아. S1, S2, S3, S4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는 일반항이 뭐야? SN이야. 알겠어? 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 까먹었지도. SN 자체가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얘들아. 자, 그럼 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자리가 일반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입하는 식 그거를 S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해도 돼.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SN도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 새로운 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S2번하고 4번하고 6번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S1번하고 S3번하고 S5번은 음수지. 야, 생각? 시그마는 원칙적으로는 합하는 거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시그마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왜? 마이너스를 빼기잖아요. 맞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더하기로 바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 시그마 짝수 번째니까 자, 대입할 수 있는 식이 S 문자예요. 그래서 이 K라고 쓰고 자, K 대신에 뭐부터 뭐 집어넣습니까? 1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저 문자가 나타나죠. 1, 2, 4, 6 나타나죠.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홀수잖아. 그럼 홀수를 의미하는 식은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S라고 써놓고 2K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겠다. 왜? 플러스 1 쓰면은 K에다가 이건 사실 다른 표현 해도 되는데 자, 마이너스만 갖고 얘기할게. 그럼 이때는 135가 나타나려면 K에다가 뭐부터 대입하면 1부터 3까지 대입하면 돼. 그럼 135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1부터 3 하나씩 키운 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각각 표현한 거를 빼게 해주면 위의 식과 의미가 어떻다? 똑같죠. 자, 이해됐어? 네. 그럼 또 다른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쳐서 하나로 못할까? 저렇게 나누지 말고. 자, 시도는 좋거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따로 안 쓸게. 지금 위에 쓴 게 의미가 뭐냐면 넘버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숫자로만 봤을 땐 홀수 숫자는 음수고 짝수 숫자는 양수지. 그럼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 공부하면서 짝수 대입한 건 양수고 홀수 대입한 건 음수를 만드는 기호가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1에 n제곱하면 짝수 대입하면 양수지. 홀수 대입하면 음수지.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요거를 이 시그마 옆에 관계식에다가 넣어도 돼.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시그마. 한 번에 쓰는 방법. 그냥 1부터 6까지 냈다 한 번에 대입합니다. S, K라는 식에다가. 근데 뭐가 중요해요? 짝수일 때만 양수고 홀수일 때는 음수니까 홀수일 때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얘를 같이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를 좀 만들까? 마이너스 1에 K승 써놓고 여기에다가 SK라고 쓰면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대입해도 마이너스. 맞죠? 맞죠? 2, 4, 6 대입하면 양수. 맞죠?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네. 자, 내가 이거 왜 써주는지 알겠냐? 시그마의 표현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좀 이해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거 해보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오랜만에 진도 나가는데, 응? 집중해야지. 아이고, 이거 단점 써줘야 되는데 그거 지워버렸네. 아이고. 자, 노트 정리할 수가니까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었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자, 아까 뭐 하나 써줬냐? 시그마의 단점 안 써줬지? 선생님 편집하시면 아, 귀찮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해. 다시 그리라고 이걸 읽어버려. 노트에 써. 알았지? 표에다가. 자, 단점을 얘기 안 했는데 대입하는 숫자의 특징이 뭐였어, 얘들아? 숫자가 하나씩 일씩 커지는 거를 쭉 대입했었다? 잘 들어. 이것도 까먹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자, 수학하에서 집합과 명제 공부했을 때, 아유, 까마득하다. 그치? 집합과 명제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처음 응?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아, 뭔가 생소하진 않아. 뭐였지? 잘 들어라. 들지 말고. 그러면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얘의 단점이 뭐였는지 기억하냐 혹시? 그럼 이건 기억하냐? 원소연화율법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졌던 건 기억나냐? 아, 네. 그럼 얘의 단점이 뭐였냐? 야, 이런 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수학은 개념이 다예요. 뭐였어요? 물론 겨울방학 때 했어요. 오래됐죠. 반년이 넘었네. 반년이 됐어요. 8개월? 9개월? 됐네. 1월에 했으니까. 오래됐네.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했네. 수학화랑 수원을 끝냈으니 많이 했죠. 뭐였어? 빨리 얘기해봐. 이거 모르겠냐? 아이, 지금 생각 좀 하고 끄덕끄덕해. 뭐였어? 나열할게. 야, 봐. 원소날 부분 뭐였어? 그럼 생각해보게. 이런 거였잖아. 네. 조건제시법은 뭐였어? 뭐 X, 바, 뭐 X 해놓고 모음 단계식 써있고 뭐 이런 거 기억나냐? 그쵸? 그럼 이거 있는데 이거 왜 만들었는지를 기억을 한번 해볼까? 얘가 뭔가 단점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 했지. 번거로워요. 뭔가 번거로운 게 있었죠. 그래. 너무 느낌상 뉘앙스가 시간을 말하는 게. 많았으니까. 그래, 조금 맞았어. 그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얘가 네. 쭉 쓰는 게 아무래도 귀찮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어. 예.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연화율법으로 쓰고 싶어. 물론 원소연화율법은 생략하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1, 2 지금 잊지 마세요.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 정답만 돌지 말고 땡땡땡 뭐 99, 100 이렇게 쓰면은 눈치가 있으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구나 눈치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어젯밤 풀이니까 어떻게 썼어요? X 바 써놓고 X는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썼잖아. 이게 조건제시법이었지. 맞아요? 네. 맞아요. 얘보단 얘가 좀 더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단점이 있어. 잘 들어. 1, 2, 3, 4, 땡땡땡, 99, 100 이거 잘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별량을 내가 무슨 별량이라고 불렀냐면 이산적 별량이라고 불렀어. 이런 책에는 안 나와 이 경우가. 근데 여러분들 수능 볼 거면 개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산적 별량이 뭐였냐면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 양이 너무 많아도 세다 보면 다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야. 1부터 1조까지 짝수 몇 개야? 살 수 있지. 많아서 그렇지 살 수 있지. 계산도 가능하잖아. 이런 걸 이산적 별량이라고 그래. 문제는 1부터
100까지 실수가 몇 개야?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는 원소날법으로 표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건제시법이 만들어졌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말로 하자. x바 x는 1부터 100까지인 실수라고 쓰면 끝이라고. 원소날법의 단점을 누가 만회? 조건제시법이 만회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세지 못하는 별량을 우리가 연속적 별량이라고 불렀어. 연속적.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넘어가자.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거야. 이사적 별량, 자, 연속적 별량을 표현을 못하니까 조건제시법이 만들어졌던 게 그때 당시 했던 거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시그마 표현할 때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정체가 어땠어? 1부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1 다음에 2, 3, 4, 5, 6, 7, 8 땡땡땡. 얘 같은 경우는 3까지만 대입한 거죠. n이라고 써있으면 n 문자까지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하는 숫자의 형태가 이거야, 이거야. 이산적 별량인 거 알겠어요? 1부터 100까지 대입했으면 100개 대입한 거잖아.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산적 별량. 그럼 1부터 100까지 대입한 거를 다 더했으니까 계산이 가능한데, 그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1부터 100까지의 실수를 대입한 거를 합치는 거는 계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지식 수준에서는 불가능하죠. 맞냐? 맞냐? 그게 단점. 현재 지식 수준에서는 시그마의 단점이 대입하는 숫자 K가 연속적 별량일 경우에 아유 말을 못하겠네. 자, 9번째를 써줄게. 이산적 별량을 대입한 결과값들의 합은 계산할 수 있지. 1부터 쭉쭉쭉 대입한 거니까 이산적 별량 나잖아. 그런데 이산적 별량이 아니라 연속적 별량에 의한 합은 계산을 못한다. 사실 대입하는 것도 좀 웃기죠. 1 다음에 뭐 실수 못 대입할 거야. 표현할 수 없지. 그렇지? 1.000001이요? 아니잖아. 정해봐. 자, 연속적 별량을 대입한 결과값들의 합은 계산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게 시그마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죠. 1부터 하나씩 키우고 1씩 키우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연속적 별량 대입한 거 합치는 거는 안 배워요.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수투 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미트 시그마 막 이런 거 나와. 생각하기도 싫죠? 나중에 합니다. 자, 첫 단원이 리미트라는 게 나오고 함수의 극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게 되면은 시그마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연속적 별량 대입한 거에 대한 합을 계산하는 걸 적분 때 공부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적분 개념의 첫 시작이야, 사실. 되겠죠?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단점은 뭐다? 연속적 별량 대입한 거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게 시그마의 단점이에요. 자, 됐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 시간에서 시그마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살을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내가 뭔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었어도 수요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수학에서 1호를 만드는 기초 툴은 두 가지야. 여적적 사고, 발견적 추론, 귀납적 추론이라고 다르게도 부르죠. 여적적 사고는 뭐냐면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 여적적 사고가 그렇고 귀납적 추론, 발견적 추론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존에 있는 지식 갖고 뭔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노가다 계산, 다시 말하면 규칙성을 찾아내서 새로운 이론을 내지는 공식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걸 귀납적 추론, 발견적 추론이라 그러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수요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발견적 추론을 권하고 있어. 그게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발견적 추론 단원인데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준된 틀이 있으면 거기 있는 애를 보고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니네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정형화된 공식,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크게 등차 등비밖에 없잖아. 그 등차 등비를 쓸 수 없는 어떤 수열이 있다면 일일이 다 써봐서 뭐를 찾아내야 돼? 규칙성을 찾아내라 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 여기니 그냥 노가다 계산을 하는 거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방식이 그냥 따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도 계산을 하는 니네들 입장에서 좀 수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나열을 다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라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만약에 어떤 시그마 표현이 자 K에다가 3부터 5까지 대입해봐 A자라고 써있고 아까는 그냥 AK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인 식을 몇 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있으면은 이거를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에다가 3부터 4, 5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3제곱, 4제곱, 5제곱하고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또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앞 시간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게 수열 입장에서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라 했죠. 그리고 대입하는 숫자가 무조건 자연수일 거란 법도 없다 그랬다 아까. 수열에서만 한정적인 거라고 했다. 시그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연수는 아니고 일씩 커지는 무슨 별량? 이상적 별량이라고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K가 그럼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 중에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그때그때 바뀌지.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숫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어? 변수라고 부르지 않았냐? 맞냐? 맞지? 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K가 굳이 숫자 여기로 봤을 때 변수야? 변수? 여기 뒤에 써있는 식은 정확하게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변수에 해당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대입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 변수가 K가 적혀있기 때문에 K가 하는 식이 적혀있는데 K가 사실 관례적인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니네 방정식의 미지수를 일반적으로 X 문자를 자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X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그마도 변수를 일반적으로 K 문자를 많이 쓰는데 사실 K에 국한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돼. K 대신에 나는 그냥 I를 쓸래. 그래서 3부터 5까지 대입할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는 무슨 식이 있어야 돼? I 문자에 관한 식이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2에 I승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 갖고 또 태클을 거시는데 선생님 I는 복소수 때 공부한 허수잖아요. 아니야. 이것도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I 보고 선생님 루트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복수수 문제에서 식이나 이런 데 I가 적혀있으면 반드시 문제에 뭐라고 써있다 했어?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 2, 4 라고 모든 문제에 걸어쳐서 써있어요. 안 써있는 문제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I만 보고 허수인데 이러면 허접한 녀석이야. 알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변수. 그냥 I야 말 그대로. 그냥 I.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I에 관한 식이 맞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그마에서 저 변수는 굳이 말하면 제약 조건이 아닌 거죠. 그냥 변수 문자에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단 말이야. 굳이 K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잘 들어봐라. 방금 내가 쓴 거 있잖아. 자, 또 시그마가 이만큼 활용성이 다양합니다라는 거 꼭 느끼셔야 되는데 얘를요 시그마의 표현을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이미 내가 답을 하나 써놨어. 이거를 잘 봐.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만약에 대입할 수 있는 식이 2의 K승이라면 3대입하고 4대입하고 5대입한 걸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K에 3부터 5까지 대입하세요.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무난한 시그마 표현은 이건데 잘 봐. 그럼 얘는 당연히 일반항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형, 3제곱, 4제곱, 5제곱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야, 저게 뭐야? 이런 표정 진짜 안 들어. 니네 한 거야. 내가 자, 잘 들어봐 얘들아. 날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지금 써준 게 뭐예요? 수열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 공식은 기억하니? A1 곱하기 아래 n-1을 기억하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3이고 지수가 4고 뭐가 되는데 굳이 그걸 몰라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식은 어쨌든 규칙성을 식 하나로 정리한 거였잖아. 그거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알겠냐? 규칙 찾는 게 수열의 다라고. 아까 나라에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일일이 나열해서 규칙 찾아봐. 그게 수열이야. 그러면 저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얘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래? n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1항일 때 2 크지, 2항일 때 2 크지, 3항일 때 2 크지.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2에 n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죠. 이게 규칙이잖아. 이게 어렵냐? 아니잖아. 수열이 이런 거 찾는 거야. 알겠어요? 자, 등비수열 이딴 거 몰라도 돼. 사실은 수능에서 그런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절대로 안 중요해. 자, 그럼 이렇게 일반항을 나타냈는데 그럼 딱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라 그랬지. 일반항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뭐라고 해석하라고? K 문자 대입할 수 있는 그냥 관계식, 그냥 식이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야. 일반항이 아닌 걸 느꼈는데 그럼 거꾸로 일반항이 들어가게끔 시그마를 표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없을까? 이거 말고 다른 표현할 수 없을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꿔보자. 강제로 여기에다가 자 얘를 물론 n이라고 쓰긴 했지만 k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항을 내가 강제로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러면 k에다가 뭐 대입해야지 3승 나온?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입하는 숫자를 1부터 설정해. 2 대입하면 4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대입하면 저 모양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럼 얘도 같은 표현이야. 되게 심오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얘는 일반항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이 일반항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럼 생각, 다른 표현할 수는 없을까? 자, 그리고 내가 위에서 말한 대로 이 K 변수에 너무 국한짓지 말라 그랬죠. 다른 문자 와도 된다고 그랬죠. 참고로 대학교가도 시그마는 많이 쓰거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학과를 가시거나 공대 쪽을 가시면 이과 계열 과를 가시면 1학년 때는 미적분을 또 공부하거든요. 공업수학 이런 것도 하고 이 공대 계열 가면은 그때 되면은 I 문자를 훨씬 많이 써. 그것도 관리. 대학 고등학교 때에는 변수를 K를 주로 많이 써. 미적분 할 때도 K를 주로 많이 써. 참고만 하세요. 대학 수학 가면 I를 많이 써. 그래서 내가 I를 허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지?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표현 한번 해보자. 내가 방금 I 언급했으니까 I 갖고 한번 표현해볼게. 이렇게 좀 조작을 하는 거죠. 다른 문자 써도 상관없다 했다. 만약에 I에다가 마이너스 100부터 집어넣었다 쳐봐. 그래서 마이너스 90, 내가 그냥 막 만든 거야. 98까지 대입해서 저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뒤에 있는 관계식은 당연히 I에 관한 관계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적당히 뭐를 대입해? 뭐 어떤 식이 나타나야지 3승이 만들어질 거예요? I에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죠. 맞니? 빨리 뭐 확인해봐. 그냥 막 만든 거야. 자, 그럼 뭐 대입하는 거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대입하는 숫자는 이산적 별량이고요. 일씩 키워서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99 대입하면은, 아이고, 103이죠? 103. 죄송합니다. 103이에요. 다시. 미안. 그러면 마이너스 99 대입하면 2에 4승 되잖아. 마이너스 98 대입하면 2에 5승 되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시그마의 표현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말고 더 있지 않겠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시그마 말고 딴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현이 무궁무진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열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대입하는 숫자가 넘버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시그마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대입하는 숫자가 넘버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했다. 얘를 통해 느껴야 돼요. 야, 니네 수열 공부했을 때 마이너스 100번째 이런 거 언급한 적 있나? 그럼 얘만 봐도 여기에 대입하는 숫자는 수열의 넘버링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수열에 국한된 시각 생각을 하면 안 돼. 시그마를 몰래. 알겠지? 그럼 얘는 수열의 의미가 아니라. 알겠어요? 자, 구분만 좀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이거다. 언제는 일반항이었어요? 이 녀석일 때는 뒤에 써있는 2의 K 플러스 2가 일반항의 의미가 됐죠. 자, 요것만 좀 분석하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시그마의 정의를 이렇게 써드렸잖아. K가 1부터 2까지 A, K라고 교과서에 다 써있다고 했죠. 왜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를 처음 정의할 때 얘라고 써놨냐면 여기에서 나타나. 수열에서는 대입하는 숫자가 넘버링의 역할을 해. 심지어 SN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더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항부터 더하다 보니까 1부터 대입되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AK라고 써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숫자 1부터 n번째 숫자까지 대입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말한 게 이거야. 1부터 3까지 대입을 했잖아. 그럼 일로 와봐. 1 대입한 게 첫 1항이잖아. 2 대입한 게 제 두 번째 항이잖아. 3 대입한 게 세 번째 항이잖아. 맞냐?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느냐? K가 1부터 시작해서 대입하는 시그마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얘는 AK라고 써있는 이 녀석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수열의 일반항이 100% 돼요. 언제만 되는 거야? 1부터 대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그마의 표현에서만 주로 뒤에 써있는 숫자가 일반항의 구조를 100% 가져. 자, 이미 얘기했어. 얘 일반항 아니잖아. 얘는 심지어 수열의 의미도 못 가진다 했잖아. 얘는 일반항이 됐지. 언제? 1부터 대입. 너무 당연한 거야. 원래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보통 취급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일반항 계산해서 시그마의 정의에 대입해봤더니 1이 만들어졌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앞으로 니네가 수열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투투 같은 거 하실 때 K가 1부터 시작하는 뭔가가 주어져 있으면 수열의 개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자, 알겠죠? 자, 좌우지간 1부터 대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얘는 무조건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얘기하죠. 좀 써줄까요? 하나? 그냥 분석해드릴게요. 자, 대입하는 숫자가 얘부터 대입했잖아. 이게 사실 수학적인 용어는 없는데 나는 그냥 초기값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대입하는 값이라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만들었어. 초기값이 1인 경우. 자, 뒤에 붙어있는 시그마 뒤에 붙어있는 AK는 거의 무조건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거네. 그럼 대입하는 숫자 1부터 n까지 대입한다고 써있지 않냐? 자, 그래서 대입하는 숫자 1부터 n이라는 걸 대입했다 했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넘버링의 뜻이야. 수열의 그 넘버링. 알겠습니까? 자, 얘는 항의 순서, 넘버링을 의미한다.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 수열과 결부지어서 시그마의 표현을 쓰자니 얘밖에 없어. 얘가 제일 적절해.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이것만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틀을 깨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교과서가 모음 답안이긴 하지만 그것만 보면 사실 좀 그래요. 시그마의 용법.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했을 때 내가 함수의 시선에서 분석하는 거를 한 번씩 언급했었거든? 너 까먹었지? 얘도 근데 함수의 분석이 가능해요. 잘 봐. 이거 좀 독특하니까 좀 정리해줄게. 자, 제목은 그냥 함수의 분석.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 시그마를 함수처럼 생각할 거야. 그래서 그 시그마를 평행이동시키는 개념이 있는데 시그마도 처음인데 무슨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지? 자, 보시오. 내가 방금 쓴 식인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K가 3부터 5까지 대입을 했을 때 2의 K승. 이게 아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었잖아. 맞죠? 근데 그거를 방금 말한 수열에 일반항스럽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랑 의미가 같았어? 자, 방금 지운 거야. 1부터 시작하면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3까지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방금 써드렸지? 또 두 개가 같은 의미라 그랬지? 자, 그럼 함수의 시선은 뭐 단순하다.
이거 자체를 K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지수함수래. 지수함수 또 언제 했어? 까먹었냐? 아닌가? 그렇게 얼마 안 됐지. 로그 함수 지방. 네, 같이 했어요. 자, 얘를 그냥 FK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로그 지수함수야. 수원이었어요? 공주는 아, 헷갈려. 깝깝하다. 큰일 났네. 수원에서 했잖아. 지수 로그 다음에 삼각함수 했어요, 이 사람은. 예. 알겠죠? 수학 하에서 했냐고. 정의역 하니까 수학 한 줄 알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됐어? 그럼 얘를 녹색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해. 자, 그리고 내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할 때 원래 등차나 등비나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함수로 생각하는 건 사실 넌센스야. 왜 그러냐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여기 써있는 K는 사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선적 변형. 그러면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왜? 3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3,2의 세제곱, 4,2의 네제곱, 5,2의 5제곱 이렇게 점으로밖에 안 찍힌단 말이야. 근데 함수로의 분석은 그냥 경향상 그렇게 찍힌다라고 그냥 직선이나 곡선으로 분석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알겠죠? 자,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건 니네 모의고사 문제는 다 그렇게 나와. 수열을 함수로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보시오. 녹색으로 찍어볼게. 그럼 K에다가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인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찍을게. K에다 4 대입한 거 2의 4제곱이니까 한 이런 식으로 찍을게. 5제곱을 대략 이런 식으로 좀 찍어볼게. 물론 이렇게 점밖에 못 찍는 게 정상인데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 실수 전체 정의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점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찍히는 지수함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얘가 FK야. 알겠냐? 근데 얘를 한번 그려볼게. 잘 봐라.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맞나요? 그게 요점의 y좌표랑 똑같지. 맞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다가 1 대입한 걸 써. 2 대입하면 2의 4제곱인데 그게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높이가 같게끔 여기다가 찍어. 자, K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2의 5제곱이니까 이거 대입한 거랑 똑같지. 맞니? 그래서 이거랑 동일 높이에다가 3 대입한 거를 찍어. 그러면 얘도 경향상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으로서 그림이 만들어지지. 그럼 얘가 누구야? 이거야. 잘 봐라. 네모 박스 친 것만 잘 보세요. K가 정의역이라 했잖아. 네모 박스 친 것만 비교하면 K 대신에 뭐 대입했어? K 플러스 2 대입한 거라고 분석해 볼래? 이거 언제 했어요? 도형의 이동. K 대신에 K 플러스 2 대입한 거는 물론 정의역이 K니까 이게 K축인 거다. 당연한 거지. 그럼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한 거지. 근데 지금 이미 우리가 점을 찍으면서 경향 분석 끝났잖아. 2칸 왼쪽으로 다 옮겼잖아. 맞지? 이게 어렵진 않을 거야 설마 우리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 K칸, 자, 얘 기준으로 봤을 때 K칸, 미안.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면 노란색 식을요, 여기 있는 F 이름을 빌려서 표현하면 얘죠?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K 대신에 뭐 대입해? K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미안하다. 플러스 2잖아. 대입한 게 K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어떻게 나와? K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 두 개가 의미가 같다고 했는데 함수의 시선에서 봤을 땐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다? 평행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냥 정리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K가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3에서 1이 됐죠?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두칸 줄어들었지. 그러면 위에 있는 5도 똑같이 3으로 냈으니까 2칸 줄어들었지. 근데 대입한 건 어떻게 됐어? K 대신에 평행이동 개념에 의해서 K 부호반대 플러스 2를 대입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의 개념으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만 해보면 돼. 자, 근데 이거를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왜 저렇게 되는지 구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자, 보면 그냥 정리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식을? FK에 관한 식을. 자, 얘를
그냥 내가 맘 만들어 볼게. 자, 아까 말한 게 K가 1부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관계식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 했어?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갖는다 했죠? 그럼 얘는 1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A가 걔는 수열의 일반항이 아니잖아. 그럼 지금 제목이 수열의 합이야. 그럼 아무래도 뒤에 붙어있는 이 식이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좀 재미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갖도록 조작을 할 건데 요거 보고 하면 돼. 자, 그냥 K가 1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K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A에서 1이 됐어요. 그럼 몇 칸 평행이동하는 거죠? A를 빼고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1-A 됐지. 그럼 위에 있는 숫자 B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같은 칸 움직였죠. 그래서 얘를 빼면은 1-A 더하기 1이 되지. B가 되지. 아니, 외울 필요 없다고.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 함수식 입장에서 부호 반대로 대입하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K에다가 부호 반대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A-1이냐? 얘 뺀 거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부호 반대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시작 항이 대입한 초기값이 1이니까 얘는 일반항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한다고. 정신 차려. 얘는 못한다고. 얘는 한다고. 뭐가 중요한지 알겠냐?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가지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써서 이렇게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물론 얘는 K에 관한 관계식이야. 근데 함수라고 생각하고 변형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처음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얘는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를 반드시 갖는다. 자, 됐죠? 그러면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쉬운 거. 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시그마 연습하는 거야. K가 2부터 100까지 AK라는 시그마에서요 99까지 AK. 이거를 한번 계산해보래. 값이니까 숫자를 찾으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는 굳이 따지면 K가 1부터니까 얘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바라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얘를 좀 분석하게 되면 사실 이걸 말로 해도 되거든? 근데 처음이니까 이게 2 대입한 거니 2부터 100까지 대입한 거니까 A에서 100까지 대입한 거 다음에 더한 거죠. 맞죠? 마이너스. 얘는 1부터 99까지 똑같은 식에 대입한 거야. 그래서 A 1부터 99까지 대입한 거지. 됐니? 내가 아까 말했다. 2, 3, 4 땡땡땡 써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뭐였어요? 2 대입한 결과값, 3 대입한 결과값. 그럼 얘는 그냥 숫자야. 근데 뒤에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 A2, A2 있죠. 여기 A3, 여기 A3 있죠. 빼기 구조니까 다 날아가는 거 이해됐어? 살아남는 게 뭐만 있어? A 1번이 있는데 마이너스 A 1번이지. 그리고 여기 A 100번하고 A 앞에 A 99번하고 여기 A 99번까지 싹 다 날아가겠지? 그럼 남는 게 플러스 A 100번은 남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값이 이거밖에 안 써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자, 그래서 100에서 40이구나. 40에서 3 빼면 답이에요. 자, 뭐 간단하죠? 해보니까 그냥 시그마의 원리 이용하는 거다. 자, 그럼 다음 거. 자, 이번엔 요건 어떻게 할까? 자, 이번에 K 곱하기 A. 뭔가 K가 또 곱해지고 있어. 그치? 얘도 식이야. 자, 요게 300이래요. 그 다음에 얘도 K가 곱해지지. 심지어 AK가 아니라 K 플러스 1. 방금 한 거랑 뭔가 좀 다르지. 자, 그걸 계산한 게 231이에요. 자,
방금까지 설명한 거자 그 함수로의 분석 이전 거 있죠? 제목이 뭐였어요? 시그마 나열하기였다. 나열했지? 나열해서 뭐 했어? 특징 찾아냈잖아. 맞냐? 이게 수열의 본 취지라고. 규칙 찾는 거란 말이야. 뭔가 있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얘도 똑같아. 그래서 귀찮지만 대입해서 좀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몇 가지만 써보자. 그러면 1 곱하기 A 1번, 2 곱하기 A 2번, 3 곱하기 A 3번, 땡땡땡 50 곱하기 A 50 요거죠? 그냥 나열했잖아. 뭐 별거 있어? 그 다음에 요것도 나열해 볼게요. 근데 제가 1부터 대입했는데 자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A 2번이지. 근데 A 2번이 여기 있죠. 뭔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써봤어. 처음부터 안 쓰고. 그리고 내가 뭐 구한지를 안 써놨구나.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걸 안 써드렸네요. 자, 요거 찾아봐야 중요한 걸 안 썼네. 자,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K 3번이지. 3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봤어. 99까지 대입이잖아. 99 대입하면 99 곱하기 K 아니 A 100번이지. 그럼 여기 A 100번. 여기. 잠깐만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요걸 잘못 썼다. 99가 아니라 49가. 내가 내 글씨를 잘못 봤네. 미안. 자, 상관없다. 값은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을 대입하면은 49를 대입하면은 49 곱하기 A 50번이죠. 근데 A 50번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써봤어. 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겠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도 나와요. 뭐야 이건? A 1번, A 2번, 땡땡땡 A 몇 번까지지? 50번까지 더한 거 물어본 거지. 그럼 저 식을 어떻게 하면 저 모양이 만들지? 여기서 아래로 빼주면 그렇죠. 빼면 되죠. 그래서 내가 나열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빼면은 A 1번 이거 다 1 되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A 2번 땡땡땡 1 곱하기 A 50번 되죠. 이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의미가 된다. 그럼 결론 뭐야? 300에서 230 아니다. 얘가 300이구나. 300에서 230 빼면 답이죠. 70이야. 자, 알겠나? 막 되게 심오한 내용 아니다. 자, 컨셉이 어떤지 알겠죠? 나열해서 뭔가 규칙성 찾는 겁니다. 그게 시그마의 본 취지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 기본 성질까지만 할 건데 공식이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요. 안 복잡해요. 너무 쉬워. 증명도 겁나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지수로그 같은 거 성질 증명할 때 사실 다 써줬잖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줬거든. 지금까지 했던 증명 중에 제일 쉬운 거 같아. 자, 봐봐. 그리고 본격적인 공식은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늘은 보자. 간단한 거 할 거야. 자, 첫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AK 플러스 BK라고 나와 있는데 자, AK도 대입할 수 있는 식이고 BK도 대입할 수 있는 식이에요. 물론 둘 다 K 변수에 관한 식이라고 뭐 의미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야. 증명 과정이 방금 계산한 문제풀이 과정이 어땠어? 일일이 나열했지. 그래서 뭔가 찾아냈지. 얘도 나열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수열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걸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 등차 등비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 할 때 했었는데 니네가 이거를 딱 보고 두 수열을 더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좀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까 SN도 수열의 합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것 자체가 내가 무슨 의미를 갖는다 했죠? 새로운 수열이라고 했지. 얘도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새 상품이야. 그래서 얘도 새로운 수열이라고 원리는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CK라고 쓸게. 치환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나열을 해보면 좌변 나열하는 거다. 이거 좌변이 아니지. 둥을 안 썼다. 자, 그럼 나열하면 1부터 N까지잖아. 그러면 C 1번, C 2번, 땡땡땡 C N까지 더하는 거 맞냐?
정말 유치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C1은 1 대입한 거 맞아요? 그래서 A1, B1 2 대입하면 A2, B2 사실 쓸 가치가 없어. 근데 처음이니까 써봐. 다음에 N을 대입하면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되죠. 그래서 A 문자에 있는 거, B 문자에 있는 것끼리 합쳐서 써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B 문자에 있는 거 써볼게. 이거지? 그럼 역추적해보자. 이건 뭐라고 쓰냐? AK라는 식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지. 그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쓸 거야. 시그마 1부터 N까지 어디다가 대입한 거야? AK. 이해되냐? 얘는 BK에다 대입한 거지. 구조는 똑같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써. 그럼 노란색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게 돼요. 야, 그럼 구조는 어떠냐? 시그마를 괄호치고 기준으로 분배 법칙 한 것처럼 계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럼 실전적인 가치는 뭔지 알겠어? 합친 거 자체가 새로운 수열이라며. 그럼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수열을 시그마 표현 써서 더하기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번거로울 때가 가끔 있어. 그럼 그걸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다? 분배시켜서 좀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공식이란 말이야. 자, 말로 할게요, 여러분.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틀에 나와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편하게 계산할래?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조금 의미가 항상 수학은 똑같거든? 문제풀이상. 결과를 알려주고 중간 과정 비워놓고 나서 그거 찾아봐 라는 문제가 다 응용 문제야. 얘도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결과를 주고 나서 거꾸로 얘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에서 많이 보거든. 이게 더 어렵겠지, 당연히. 거꾸로 가는 문제 항상 어려워요, 수학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 알겠냐? 그럼 이거를 연습 몇 개만 해보자. 보세요. 자, 연습하는 거야, 우리. 이거 합칠 수 있을까? 자, 위에 거 잘 봐.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면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식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합치려면 똑같은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니네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랑 묶어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공통인수가 필요하잖아. A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 다 하잖아. 그럼 거꾸로 가려면 다시 말하면 얘를 시그마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내려면 시그마 위아래에 있는 대입하는 숫자들 있죠? 1이면 1 똑같아야 되고 n이면 n이 똑같아야 돼. 아, 그리고 빼기도 같은 과정에 의해서 얘도 빼기가 와도 똑같이 빼기 공식이 성립해요. 이건 생략. 그냥 똑같으니까. 자, 됐나? 그러면 거꾸로 가려면 반드시 뭐를 체크해야 돼? 대입하는 숫자의 범위가 똑같아야지만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 됐니? 그러면 이거 봐봐. 합치고 싶은데 범위가 어때요? 다르죠. 맞춰줘요.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을까? 얘를 얘에 맞출지 얘를 얘에 맞출지 아무거나 해보자. 처음이니까 다 해보자. 만약에 얘를 얘한테 맞출 거면 얘가 시작하는 게 1부터 n까지가 돼야 되겠죠? 자,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2, n 잠깐만 문제를 잘못 썼나? 아, 맞구나. 자, 그럼 봐라. 아까 우리 평행이동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평행이동하면 이 모양 만들어질까? 이 범위가 만들어질까? 물어보면 구조가 어때? 1 크고 1 크잖아. 그럼 얘를 얘한테 맞추려면 1씩 빼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왼쪽으로 한 칸씩 평행이동한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똑같고 이거를 1부터 n까지로 바꿔.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1씩 줄어든 거죠. 그럼 평행이동 개념에 의하면 k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부호반대. 그렇죠. 그럼 이러면 시그마 위아래에 있는 대입하는 숫자의 범위가 어때? 똑같지. 그럼 합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괄호로 묶고 f k 플러스 g에 bk 플러스 1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개념 문제로 나와. 알겠어요? 거꾸로 가는 게 항상 수학은 어렵다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 왜 얘기인지 알겠죠?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얘를 얘에 맞췄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얘한테 맞출 수 있나? 그럼 이번엔 1씩 더 하면 되잖아. 그러면 K 마이너스.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한 거니까 K 대신에 K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지. 그럼 바로 쓸게. F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입하는 숫자의 범위가 똑같으니까 합치는 거 가능하다. 1 이렇게 써놓고 바로 하고 Fk-1 Gk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구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게 딱 해보니까 진짜 고1 과정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안 느껴지냐? 다른 범위 자체가 달라. 평행이동, 수학상 정말 기본인 거야. 도형의 이동을 주저하면 걔는 큰일 나요. 이제는 니네는 수학상하는 수능에서 범위를 언급조차 안 한다 얘들아. 얘기했죠? 왜?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니까. 니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고1 과정이 수원 수투였어. 고2 과정이 미적원, 미적투,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였단 말이야. 용어 자체. 네 누나가 그 범위지 아마. 그런데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 범위 언급할 때 수원 수투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하는 거 왜 부호 반대지부터 막 헷갈려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너무 당연한 거. 자, 됐어요?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평행이동이 안 돼. 왜? 1 키우면 얘도 1 키워야 되는데 안 맞잖아. 안 맞지. 저거랑 좀 뭔가 다르지? 얘는 어떻게 할까? 어쨌든 취지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대입하는 범위가 같아야 돼. 그럼 얘도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얘를 얘한테 맞출까? 아니면 얘를 얘한테 맞출까?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얘한테 한번 맞춰보자. 그럼 일단 범위를 설정을 한번 해보자. 야, 2부터 대입해야 된다라고 써있는데 내가 강제로 1부터 대입해야 된다라고 추가한 거지. 2부터만 대입해야 돼. 맞죠?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는 대입하면 안 되는 G에다가 1 대입한 거를 강제로 넣은 거 아니냐? 그럼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G 1 대입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원식과 어떤 거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범위가 같으니까 합치는 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얘는 그냥 숫자긴 하지만 이게 냅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합치는 거 불가능해. 얘는 2부터 N이고 얘는 1부터 N이니까 1을 빼줘야 된다는 거네요. 뭐 그렇죠. 네. 뭐 단순한 거야. 시그마 자체가 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됐니? 그러면 다른 풀이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맞춰보자. 자, 아까 얘를 얘한테 맞췄지? 그럼 얘를 얘한테 맞춰보자. 그럼 이번엔 범위를 2부터로 설정해주세요. 자, 그러면 FK인데, 자, 그럼 바로 써볼까? 그냥 원래 식은 1부터 합쳐야 되는데 1을 뺐죠. 제외시켰죠. 뒤에다가 따로 써주면 되는 거야. 5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만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럼 얘는 숫자니까 냅두고 얘랑 얘만 합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K 플러스 GK라고 써놓고 그냥 F1만 따로 쓰는 뜻이야. 별거 없죠? 할 수 있죠? 별거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식. 얘도 겁나 쉬워. 성원이 되게 조용하지? 네. 요즘 걔 맞은편에 조용히 있는데 지금 놀러가서 많이 빠졌어? 아니 요즘 한 2주 됐나? 시험 기간쯤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놀러 많이 가더라고. 2명밖에 안 와서 시끄러운 애들이 빠져가지고. 자, 두 번째 공식.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요. 자, K가 1부터 N까지 K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C라는 숫자만 곱해져 있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숫자? 자, 아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K는 변수라고 했지. 얘들아, 메인 차수랑 비슷한 건데
x에 관한 내림차순 정의를 하면 x 제외하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k가 변수야. 그럼 k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다 그냥 말 그대로 숫자다. 알겠냐? 숫자다. 숫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써보자. 얘를 그냥 노가다로 나열해볼게요. C 곱하기 A 1번, C 곱하기 A 2번, C 곱하기 A 3번 땡땡땡 C 곱하기 A N까지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C가 묶여. 그래서 A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걸로 묶이지. 그럼 괄호 쳐져 있는 건 뭐야? 1부터 N까지 AK에다가 대입한 거죠.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쓰고 C가 묶였죠? 그래서 앞에다가 C를 잡아 빼면 돼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수를 제외한 숫자가 주어진 식에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잡아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공식이야. 알겠어? 자, 이것도 똑같아.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앞으로 잡아 빼서 좀 편하게 계산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아이고 이거 EX가 아닌데. 미안. 이 두 번째 식이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뭐냐면 독특한 거. AK가 없어. 그냥 C만 있어. C는 그러면 뭐야? 변수가 아니라 숫자라고 했죠? 숫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럼 얘도 한번 나열해서 확인해보자. 잘 들어라? 얘는 K가 없잖아.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그러면 이런 거야, 얘들아. 그냥 숫자만 써있는데 뭐 F, K가 2라고 적혀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1대입해도 2고 2대입해도 2고 3대입해도 2고 4대입해도 2지. 그거 상수함수라고 불렀죠? 맞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대입해도 C, 2대입해도 C, 3대입해도 C, 땡땡땡, N대입해도 C가 되는 거야. 그럼 C가 몇 개 있어? N개 있지. 그래서 N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C라고 하면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공식만 딸딸딸 외우는 친구들이 얘랑 곱하면 공식이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안 된다.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얘는 맞아. 얘는 맞는데요. 만약에 자, 좀 비교를 해볼게.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C가 N개임? N개가 아니지. 2부터 넣었으니까 위에 거와 비교하면 하나 부족하죠. C가 몇 개 부족하다고? 한 개 부족하죠. 그래서 얘는 개수가 N개가 아니라서 N-1 곱하기 C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자면 이거는 C의 개수잖아. C의 개수잖아. 그럼 개수를 좀 빠르게 판단하는 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N개였잖아요. 굳이 공식화하면 이런 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 얘에서 얘 빼서 플러스 1 하면 돼. 왜 그런지 알겠냐? 얘는 부등식 같은 거에서 1부터 99까지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했어요? 양변에 등호 있으면 얘랑 얘 빼서 더하기 1 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왜? 대입하는 숫자가 1에서부터 n까지잖아. 물론 얘는 수열 같은 거니까 지금 자연수 취급을 하긴 했지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부터 n까지 대입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n개지. 그걸 계산 어떻게 해? 얘에서 얘 빼서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2부터 대입했으니까 하나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까지는 어찌 이해하는데 이거를 또 헷갈려 하셔요, 여러분들이. 1부터 n까지인데 잘 들어. n이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할래? K를 제외한 문자는 다 숫자라고 했죠? 그럼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C랑 N이랑 똑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 하면 돼요. 왜 N이라고 썼어? N개에 대입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N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자,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거 애들 많이 틀린다. 알겠죠? 밑에 써있는 대입하는 문자를 제외하면 다 상수 취급 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연습하고 끝내자. 원래는 두 문제, 세 문제 준비했는데 간단한 거 하나 해야 돼. 그닥 간단하진 않나요? 그래요? 자, 이제 시그마 갖고 노는 문제야. 아까 말한 대로 노트 정리하고 교재 맞는 얘기했던 거 해보시면 됩니다. 스코어 오답 정리해, 오답 틀린 거 고쳐보시고요.
자, 조건이 이렇다. 지금 말한 1, 2, 3번 공식 총괄 하는 문제야. 알겠죠? 자, 연습하자.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구나. A의 K 곱하기 B의 K. 자,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이걸 보니까 곱셈 공식이 탁 떠오르죠. 자, 그럼 뭐야? AK의 제곱 2배의 AK, BK BK의 제곱으로 이걸 할 수 있지. 그러면 앞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딱 지워버릴 거야. 이거 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아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써.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문제 풀이하는 거 상관없는데 정석이랑 문제 풀이할 때 위아래다가 이거 쓰는 거 은근 귀찮거든? 빼먹지 마. 이렇게만 써서 풀이하지 말라고. 안 그럴 거 같지? 얘네는 다 사람이 똑같거든, 심리가. 응? 써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처음 공부하는데 잘못 버릇들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K의 제곱. 다음에 잘 봐라. 여기다가도 시그마를 씌우는데 숫자가 곱해져 있죠? 그럼 앞으로 잡아 빼도 되지.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2를 앞으로 잡아 빼고 쓸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시그마를 따로 써. 제곱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또 잠깐 생략할까? 이것도 분배 법칙스럽게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가 30이겠네. 맞냐? 22. 그리고 전체 값이 50이었으니까 안 되는 거 사실. 그럼 얘 더하기 얘가 30이니까 이거 자체가 20인 거지? 맞니? 그렇죠. 그래서 갈 때 되니까 대답하는 거고서 얘는 10이겠지? 아까부터 열심히 하시죠? 응? 자, 이해됐어요? 그래, 고생하셨습니다.